긴 일이 아니고 비늘처럼 최대한 보습. 피부과 전문이라면 딱 보자마자 1.5초 안에 딱 구분이 딱 되거든요. 척하면 척? 잘 이거 정리를 해주신 것 같기는 하는데 제가 아는 그거랑 조금 달라서 제 분류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믿으시죠? 이거보다는 제가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어린선이라는 질환이에요. 어린선은 물고기어에 비늘 림자를 써서 피부가 굉장히 물고기 비늘처럼 짜글짜글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질환을 뜻하는 용어로서 어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러한 그 한자말인 한글로 변화하는 추세여서 비늘증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비늘증, 익시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재채기. 비늘증은 피부가 비늘처럼, 긴 일이 아니고 비늘처럼 변화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봐도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도 피부가 건조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요. 그래서 꾸준한 보습의 사용이 더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이죠. 비늘증은 대개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통계학적으로 빈도는 약 250명당 1명꼴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선천적인 비늘증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가장 흔한 비늘증 형태인 보통 비늘증이 있고 X-링크드 익시오시스, X 연관 비늘증이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피더멀라이틱 하이퍼케라토시티스라고 해서 한국말이 더 어려워. 표피박리 과다 각화증이라는 유형이 또 있고 상념색체 열성 비늘증, 오토조말 리세시브 익시오시스라는 질환이 있고 이외에도 기타 비늘증이 동반되는 여러 가지 질환 또는 신드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기전을 걸쳐서 어린선이라는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피부가 극심하게 건조해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비늘증의 경우에는 필라그린이라는 피부에 보습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그게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 탈매질도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원에 오시게 되시면 보습제 처방과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비늘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악화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거의 있지는 않지만 선천적 비늘증의 경우 피부에 극심한 건조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경우인데 그 할리퀸 비늘증이라고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출생 후 1년 내에 다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굉장히 드문 아형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할리퀸 익시오시스의 경우는 거의 보고는 되지 않았고 할리퀸 익시오시스는 진짜 피부 질환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선천 질환으로 꼽히는 질환 중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피부 보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요. 그리고 비늘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부 안쪽에 미세한 틈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그 안쪽에 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드레싱을 꾸준하게 해주고 피부의 보습을 유지시켜주면서 악화를 방지시켜주는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해주게 돼요. 그리고 항상 2차적인 염증 반응 또는 진균감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치료약을 처방하게 돼요. 그래서 분류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다르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그 아형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합병증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해 항상 주지를 시켜줘서 악화를 방지시켜주게끔 하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면 비늘증 환자는 유독 겨울철이 증상이 심하게 그렇죠. 역시 우리 촬영을 계속하니까 굉장히 응용력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선의 경우 피부가 매우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건조한 겨울철에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겨울철에는 습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씻으실 때도 약간 자극감이 없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고 약산성 보습제나 약산성 세안제를 꼭 써서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최대한 보습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습제를 꼭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각질이 일어난다고 해서 때밀이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각질 박박박박 긁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러면 가뜩이나 약한 피부 장벽을 더 자극을 시켜서 피부 장벽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각질이 일어났으면 보습제를 발라주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비늘증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비싼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그 비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보습제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실비가 있는 보습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게 되면 최대한 비용이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저희가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꼭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건선에서 일어나는 각질은 굉장히 하얘요. 새하얘요. 하얗게 그냥 동글동글한 게 빡빡빡빡 있어요. 그렇게 올라오는 게 건선에서의 각질이고, 비늘증, 어린선의 각질은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가 돼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물고기 비늘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 있어요. 뭉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 봐도 구분이 가능한데 혹시나 구분이 안 된다 그럼 병원에 오시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릴 수가 있어요. 피부과 전문이라면 딱 보자마자 1.5초 안에 딱 구분이 딱 되거든요. 이거 워낙에 레지던트 때나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척하면 척,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비늘증도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비늘증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